보면은 여성은 노년기를 3번 겪는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이제 부모님들 노년기를 여성들이 주로 보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년기는 누구를 보내주겠습니까? 남편 보내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 노년기를 보고. 네, 셀코TV 탐사는 재테크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나와요. 100세 가까운 할머니 환자가 입원을 해서 의사가 수술을 결정하니까 보호자인 손자하고 딸이 찾아와서 왜 수술을 해서 생명을 연장했느냐 이렇게 따지는 장면이었는데 장수가 독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장수가 이게 독입니까? 약입니까? 그건 독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의 파산 이런 이야기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족의 파산이 주로 바로 저런 이제 그 치매라든지 혹은 이제 뇌졸중으로 몸을 못 쓴다든지 이럴 경우 가족들이 그걸 이제 요양하거나 케어한다고 자기의 주된 직장도 버려두고 거기 가다 보니까 가족이 다 파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양사가 이렇게 가면서 그 중풍이나 치매 걸린 가족을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농축된 카페인을 주입시켜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너무 그 해피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잡히게 되는데 거기 소설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장수가 저런 식으로 뭐 자기가 잘 준비가 안 된 장수는 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준비가 잘 된 장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걸 통해서 뭔가 삶에서 더 큰 걸 이룰 수도 있는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채널에 나오셨을 때 1인 고령 또 여성 가구가 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편에 정말 여성 구독자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고령을 대비해서 그 여성들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100세 시대는 정말 여성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다 이런 게 제 생각인데요. 일본도 그렇고 거의 뭐 100세 이상 혹은 뭐 90세 이상만 따지자면은 거의 87% 그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다음 10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95%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100세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성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남성들도 수명은 길어져서 덩달아 나도 뭐 100세를 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조금 꿈을 깨시면 좋을 것 같고 주로 여성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명이 길어지면은 뭐가 일어날까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수명이 길어지면은 기본적으로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질병 중에서도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질병, 예를 들어 85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어떤 거겠습니까? 주로 85세 이후 같으면 이후에는 뭐 온갖 게 다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당뇨 이런 것들은 그 전에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는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대 질병들이 펑펑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은 질병이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대 질병에 관해서 무엇보다 이제 대비를 잘 해놓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이 15년 동안에 10명 중에 2명이 사망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사망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2세까지 사는 사람들도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평등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명 중에 2명은 제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60세 딱 시작하면서 제 친구 중에 10명 중에 2명은 15년 이내 사망을 하고 10명 중에 2명은 32년 이상까지 사는 아주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는 예,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서 사망률이 초기에 높은 편이고요. 여성들은 그게 쫙 뒤로 밀립니다. 뒤로 쫙 밀리면서 이제 중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길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성은 노년기를 3번 겪는다고 그럽니다. 첫째가 이제 부모님들 노년기를 여성들이 주로 보내주죠. 남자가 뭐 자기 뭐 장모님 뭐 그다음에 자기 친부모님 이렇게 막 노년기를 보내주는 경우는 잘 없는 것이고 대부분 여성이 이제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년기는 누구를 보내주겠습니까? 여성이? 저는 갱년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남편 보내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기 노년기를 네, 보고 네. 그래서 여성은 노년기를 3번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자기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걸 나누어야 돼요. 예. 남편하고도 나눠야 되고 가족과도 나눠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의 시설과도 나눠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감당을 해야죠. 이게 모두 자기가 이걸 다 이 파도를 자기가 맡겠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제 너무 이 시련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대략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혼자 보내는 기간이요. 그러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어떻게 잘 준비를 하느냐 하는 것. 노년기에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네. 것을 자기 혼자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계망을 좀 풍성히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사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고독사는 사실은 남성들의 문제입니다. 고독사 10명 중에 7명이 남성입니다. 예, 그래서 남성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일 비중이 높은 건 연령대는 60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70대 이렇게 이제 고독사가 이루어져서 남성들이 그 부분에 조심해야 되고요. 여성들은 80대가 이제 고독사 비중이 높습니다. 이제 혼자 보내는 기간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혼자 보내는 노년기의 3분의 1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대비하느냐 하는 것. 그건 이제 결국 관계망을 잘 갖는 것이고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제 남편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아닙니다. 남편들 대충 자기 살 것만 생각하고요. 그다음 잘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성분들이 제일 취약한 게 자녀가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취약합니다.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줍니다. 줘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제 자기는 완전히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계속 끌려다니고 주체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냉철하게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있을 동안에 나의 자산 관리를 내가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노후 준비를 잘 좀 해놔야 됩니다. 적어도 남성보다 10년 이상은 오래 살기 때문에. 자산이 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자산이 나보다 먼저 소진돼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딱 그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주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제가 제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도 어떤 가문에 뭐 동양이니까 가문이라고 그러죠. 어떤 집안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할아버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못 봤고요. 할아버지도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저는 뭐 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만 보고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시고요. 다 저희 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만, 할머니만 계신 맞는 거죠. 말씀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당대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중한 어떤 책임을 가지는 거죠. 어떤 책임이냐? 내가 가문에 어떤 것을, 어떤 정신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도 여성이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산이나 상속을 마무리하는 것도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이 좀 더 여러분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여성들 교육을 많이 받아서 현명하셔요. 근데 좀 더 자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잘 현명하게 준비해서 집안이 깔끔하게 나의 모든 것을 다음 세대로 다 넘겨주고 조용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0세 시대는 정말 여성들이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중요성이 훨씬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게 그만큼 준비도 이렇게 좀 차근차근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문의 중심은 남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실력 행사를 하고 예. 마무리하는 것은 여자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이게 하나만 이제 이거는 뭐 핵심적인 건 아닌데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옵션인데요. 그레마 모제스라는 할머니를 제가 좀 이야기를 가끔씩 하게 되는데요. 이 할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101세까지 살았는데
70대 중반에 자기 남편이 사망을 하고 그전에는 그냥 이제 시골에서 농부의 삶을 살았죠. 사망을 하고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자기 이제 딸이 찾아와서 엄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림이나 그려보세요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5세 때부터 70 중반 정도죠. 대충 그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101세까지 죽기 전까지 그림을 1600점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운때도 좋아가지고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서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제스 할머니라고 미국 사람들이 일종의 친숙하게 부른 거죠. 우리나라 국민 누나, 국민 오빠듯이 국민 할머니가 되신 거죠. 그런 게 상당히 언유저한 삶이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유저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고령 사회가 한 15년, 20년 빠른데 일본은 70대, 60대 이런 여성들이 신춘문예에 많이 등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옵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베이비 부모의 노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은 이제 가정에 많이 이렇게 가정 일을 한다고 계셨는데요. 인생 후반전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일,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이것 하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번영하다, 번성하다라는 이제 단어를 이야기할 때요. 영어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prosper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가 flourishi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둘 다 번성하다, 번영하다 번역하는데 영어적 어감에서는 완전 다른 거죠. prosper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번성을 하는 거고 플라리시라는 것은 꽃을 피우다는 뜻입니다.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을 플라리시라고 그러는데요. 인생 전반은 많은 사람들이 프로스퍼를 위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은 자기가 못 피운 꽃을 플라리시하는 것들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 지금 베이비 부모 여성들이 이제 거기 많이 해당될 텐데 어떤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플라리시한 그런 한번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게 제가 옵션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아유 나이 들어서 무슨 이거 없어져야 되겠네요. 워렌 버핏은 본격적인 부를 60 이후에 이뤘다. 그리고 아까 그 화가로 예, 그레마 모제스. 이분은 70이 넘어서 그림을 시작해서 그렇게 꽃을 피웠네요. 그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도 하도록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삶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또 나눠주셨습니다. 김경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